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실론티로 유명한 섬나라인 이 스리랑카가 이제 국가 부도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면상으로는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면서 빚을 졌다고 알려진 게 전부이지만 이제 자세하게 그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이제 라자팍사라는 이제 가문이 1983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현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고타바야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 친형인 이제 마인자 라자팍사가 대통령을 할 정도로 이 가문들이 두루 쓰이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가족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그 동생인 바실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수주하는 모든 사업의 10%를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해서 미스터 10%라고 불릴 정도로 부정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스리랑카는 그 중국의 1대1로를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이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 있는 이 함바토타 항이었습니다. 이 함바토타는 마인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이제 고향인데,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온 배들이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목줄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은 이제 2011년에 개장하는 이 항구에 이제 대형 선박 33척이 일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이 대형 항구를 만들자고 딜을 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중국은 이제 이 항구 건설을 위해서 연리로 3%로 3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줬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걸 건설하는 건설사를 중국 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 현장에는 이 스리랑카 현지인들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와서 작업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현지 식당이 아닌 중국인들이 개설한 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이 이제 다시금 중국인들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이제 공사 대금을 지원해주긴 했지만 이제 우회해서 다시 이제 회수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그 항구 건설 자금만 지원해준 게 아니었는데, 항구 이외에도 연계된 다른 기반 시설들도 자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 인프라 시설들이 완공된 이후의 성과는 좀 어땠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지만 4차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차가 없어서 오히려 코끼리 떼가 횡단을 했고, 국제공항도 이제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하루에 7명밖에 안 되는 처참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이었던 이 함바토타 항구는 1년에 고작 34척의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치 엄청나게 빚을 내서 큰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리랑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업은 잘 안 되고 이제 고정비만 나가니까 다시금 이제 중국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 스리랑카는 얼마 안 있었으면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성과를 내야 했고, 고정 비용은 이제 꾸준히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에게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그 연리 3%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6.3%의 고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2배나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는 중국과 이제 추가로 딜을 하는데, 바로 이제 함바토타 항구의 지분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99년 동안 이 항구 지분의 85%를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5%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리랑카 정부가 가지게 되는 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항구 주변의 부지도 이제 중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주 목걸이의 중심부인 이 스리랑카 함바토타 항을 점령하면서 전 세계 컨테이너의 50%가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석유의 70%가 지나가는 이 인도양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당시 중국은 이제 2개의 항구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의 이제 과다르 항이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스리랑카 이제 함바토타 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 중국은 이 두 항구에 대한 투자 모두 이제 결실을 맺게 되죠. 이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이 파키스탄도 좀 살펴보면, 이 파키스탄 역시 중국의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이제 큰 돈을 빌렸는데, 근데 이제 앞서 스리랑카처럼 너무 큰 돈을 빌리는 바람에 과다르 항을 중국에 43년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는 이 본인들의 빌려준 돈이 이제 그 나라로 가서 공사를 하는 이
이 중국 건설사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이제 그 대가로 전략적인 요지에 이제 항구가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스리랑카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벌리는 바람에 중국의 큰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스리랑카는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산업도 완전히 폭삭 가라앉게 되고, 정부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유기농 산업을 키우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화학 비료의 수입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 화학 비료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스리랑카의 당시 그 농업 생산은 일시에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이제 스리랑카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 반정부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이제 콜롬보 주요 지역의 통행 금지 정도 선포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4월 5일에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인 총리를 제외한 내각이 모두 총사퇴를 했지만, 그럼에도 시위대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에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국민들은 사망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시위는 정점을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위가 멈추지 않자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제 마힌다가 총리 사임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통령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지난 5월 19일에 스리랑카 정부는 이 국채 이자 7,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채무를 갚지 못하고 공식적인 국가 부도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도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스리랑카는 이제 IMF와 지원 방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지원이 안 됐던 이유는 이제 스리랑카의 IMF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이 중국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대통령 가문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스리랑카의 진정한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